예, 셀트리온 그 많은 호재에도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작전주 연구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집이 풀렸다. 이건 작전주 연구 관점에서 어려운 얘기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셀트리온 과거에 매집이 풀리지 않았던 시절, 즉 이걸 움직이는 주포는 외국계랑 그 다음에 서정진 쪽의 회사 물량인데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주 작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뉴스만, 호재만 나와도 빵빵 올랐습니다. 진짜 빵빵. 이런 식의 급등 형태를 띄웠고요. 지금은 예전에 호재가 유효한 상태에서 또 다른 호재들이 빵빵 터졌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되느냐. 매집이 풀렸다. 그 이유는 주포의 처분인데 주포들이 어디로 넘겼느냐. 그게 다 개인들한테 넘어갔으면은 아마도 이 샷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주포의 처분은 외국계 주포들 물량이 블록딜로 기관 펀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 시기마다 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블록들이 계속 있어 왔죠. 일단은 기관에 잡아둔 뒤에 그 후에 그러면서 떨어지다가 그 이후에 올린 자금은 여기서는 이제 BBIG라고 유디펀드 자금과 호재가 가세해서 그러다가 제가 매집이 풀려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기관의 물량인데요. 이게 그 당시 올렸던 기관인데 기관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블록딜이 어떻게 갔냐면은 저 외국계에 있던 게 기관에 갔고요. 이제 기관이 매도하면서 이제 개인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급락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호재들은 제가 볼 때 코로나 치료제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약간 억지스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로 그렇게 유명하면 CNN 뉴스에 나겠죠. 그죠? 되도 않는 치료제 하나. 제가 이때 뭐라고 표현을 드렸죠? 얼마나 매집이 풀려서 처분에 급한 이런 삐끼 호재들을 내느냐 하면서 아니 사실은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가장 문제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했다고 설레받치면서 물량 정부 시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설마 셀트리온일 줄은. 게다가 BBIG 해서 뉴딜펀드로 삼바하고 셀트리온을 엄청나게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이런 펀드 만들어가지고 일정 손실 30%인가 손실 보전하고 막 그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많이 봐온 작전주들의 운명입니다. 원타임, 굳이 투타임 여기에 현 정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8년인가 18년으로 기억하면 18년인가 19년 당시에 현 정부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셀트리온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R&D 가속 예상 문제도 밝혀졌고 그것도 이제 분식의 일종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자산 문제도 조사했는데 그냥 진짜 8개월가량 결과를 늦추다가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바꿔서는 나중에는 막 대통령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대통령 끌고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기관이 매집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매집이 풀린 작전주는 호재가 나오는데도 계속 처분 시도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저희들이 초창기 주식할 때 계속 호재만 기다리고 어떤 때는 호재 때 급등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때부터는 호재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떨어지는 이 고통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작전주다.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만은 현 공무원들이 주식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중에 무슨 청탁을 받았길래 이렇게 밀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그러다부터 이제 김어준 그 TBS까지 셀트리온 사장이 출연해가지고 진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조차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런저런 무슨 음모론만 엄청 내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음모론도 아니에요. 그냥 나온 사실들 지금까지 그냥 문제가 있었던 사실만 쭉 열거해도 이 기업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언젠가는 또다시 한번 끌어올릴 텐데 이후에는 끌어올리는 강도가 물론 이 뉴디펀드가 또 계속 뭐 작동을 해서 반등을 하겠지만 이제 이후에는 반등에 그치고 재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매집이 개인적으로는 매집이 풀린 후에 반등은 또 조금 예전보다는 좀 작게 되거든요.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은 분식의 정황이 사실이면 고점 대비 반토막인데요. 이 하락은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또 반등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제가 볼 때는 5만원 아래까지도 하락하고요. 분식 회계 기업 중에 58%인가 59%가 상장 폐지됐었습니다. 예. 결국 셀트리온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작전을 기획한 것은 일단 유럽 쪽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유럽, 헝가리 뭐 계속 뭐만 하면 유럽 쪽에서는 다 허가내주고 뭐든지 그런 식으로 후드가 나오죠. 유럽 쪽에는 제약사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자본, 그들이 1차 주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협력하는 한 사람이 서정진 일당, 그 자회사 애플 부회장이 과거 주가 조작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밝혀진 사실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제가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 헝가리에 잡고 있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헝가리 쪽에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막 근거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맨날 지금 수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이분들이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로 밝혀진 사실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커넥션이 사실 장외시장에서 있었는데 그 일까지 말씀드리면은 기니까 그건 예전에 한미약품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장외시장부터 있었고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도 문제지만은 바이오시밀러라는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가지고 신약 기업 이상의 주가를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유럽 쪽은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한미약품에도 있었죠. 한미약품에서 기술 채약해준 그 상대방이 글로벌 제약사였다는 거죠. 걔네들이 다 채약해주고 체결해주고 파기하고 현재 우리나라 작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계 제약사들이 그 배워갖고 뭐 영진약품, 한미약품 많죠. 지금까지 10개 넘었어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직의 허술한 것과 공무원들이 부피해 있음을 안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털어가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저번 정부에서도 보호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작전 세력과 유착되어 있는가. 제가 경고한 종목들이 때가 되면 다 무너질 텐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무너질 텐데 제가 경고한 그 모든 종목이 다 무너질 경우에, 그죠? 제가 지금 50개 종목 경고들이 나왔어요. 50개는 될 거예요. 그 종목 중에 지금 한 20개 종목 좀 무너진 것 같고, 아직도 무너질 종목이 한 30몇 개 남아있고, 그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이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작전의 배후에 거대한 외국계 제약사들이 있고, 결국 국부의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무지해서 그런지 부패해서 그런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에 성실하게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부역하고 있습니다. CGN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